2학기 기술산업 기술과정 제조기술의 특성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2학년 1강이 되겠습니다. 제조기술의 세계는 생활 속의 제조기술, 제조기술의 발달 과정, 그 다음에 전통 제조기술,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제조기술의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제조기술의 특성, 제조기술에 사용되는 재료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퀴즈를 내는 것으로 단원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제조기술이란 개념을 정리해 보면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가공하여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출업이 나오고 지금 보이는 이 조립 라인이죠. 이 조립 라인을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제조기술이고, 이 컨테이너 속에 들어가는 모든 수출 물품들도 전부 다 제조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지금 이 타워 크레인, 이런 것도 전부 다 제조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조기술의 무슨 특성을 보면 제조기술은 자연에서 필요한 재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전부 다 자연에서 채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지금 나오는데, 이 목재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목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이런 나무집, 목 가구를 지을 수 있고 목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셀을 열처리해서 지금 이제 연장을 만들고 있는 그림인데, 이거 역시 이런 것들, 이 쇠와 이 재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철광석에 의해서 우리가 채취가 되는 것이죠.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가공이 될까요? 재료를 어떻게 하여 새로운 형태라든지 새로운 성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제조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재료를 어떻게 만들까요? 그것은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죠? 가공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와 필요한 성질의 제품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공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공의 의미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에 힘과 열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열과 힘을 줘서 필요한 부품이 정해진 모양대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을 가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은, 이 주조, 그 다음에 단조, 절사, 연마, 이 네 가지를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조는 먼저 이제 주조는 쇠를 녹여서 정해져 있는 형틀에다가 부어서 만드는 방법이고, 단조는 조금 전 앞 그림에서 본 것처럼 쇠를 달구어서 망치로 두들겨서 만드는 방법을 단조로 하고, 절삭은 칼이죠. 일종의 바이트라고 하는 칼로 쇠를 깎아내는 것을 절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마라는 것은 금강석이라든지 연마 도구를 통해서 쇠를 갈아내는 것, 부드럽게 칼 갈듯이 갈아내는 것을 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공성이라는 말은 재료나 그럼 기술이나 힘에 의해서 재료에 힘을 주는 거죠. 기술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재료가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성질을 가공성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기계적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전성, 연성, 소성, 탄성,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전성은 쇠를 넓게 펴내는 겁니다. 쇠를 굉장히 넓게 쭉쭉 펴서 늘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쇠를 아주 얇고 넓게 쭉쭉 펴내는 것을 전성이라 그러고, 연성은 굵은 쇠를 아주 가늘게, 그죠? 가늘게 아주 가는 쇠로 쭉 뽑아내는 것, 이것을 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성은 어떠한 힘을 줬을 때에 쇠가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이 늘어져 있는 형태로가 유지되는 것은 소성이고, 유지된 쇠가 원래대로 복귀되는 형태는 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성. 자, 부엌 칼에 대한 가공 순서가 지금 책에 잠깐 언급되고 있죠. 175페이지에 잠깐 언급되고 있는데, 부엌 칼은 일단 절단을 먼저 합니다. 절단. 필요한 쇠를 형태에 맞게 쇠를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것을 절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쇠를 필요한 쇠만큼 필요한 부위에다가 열을 가열해서 망치로 두들기는 거죠. 기계로 두들길 수도 있습니다. 가공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단조 작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처리를 합니다. 이 쇠 전체를 열처리를 해서 단검질은 쇠를 단단하게 하는 거고, 뜨임과 풀림은 쇠를 부드럽게 하면서도 질기게 해주는 것, 이런 성질을 갖게 해주는 것이 뜨임이라고 하는 열처리와 풀림이라고 하는 열처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쇠는 단단하면서도 질긴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쇠의 일부를 가공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부위를 쇠를 연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위가 날이 들겠죠. 그죠? 굉장히 날카로워지면서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엌칼의 가공 순서가 요 순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절단, 가공, 열처리, 그 다음에 가공 중에서도 연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앞에 가공은 단조고 뒤에 가공은 연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엌칼의 가공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조기술의 특성은 여러가지 형태로 생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이 플라스틱 이제 압축되어서 나오는 플라스틱 형태인데, 이 형태별로 여러가지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기술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산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자, 페트병 가공하는 방법이 지금 174, 1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왼쪽에 큰 기계들 위로 플라스틱 이 필렛이라고 하는 작은 덩어리들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 플라스틱이 용해가 되죠. 그죠? 용해가 되고 적당히 한 230도에서 한 300도 정도에서의 용해가 되면 우선 시제품을 만듭니다. 시재료, 시험관 모양의 작은 모양을 만들고, 그 시제품이 이동되어서 금형, 일정한 형태의 이 쇠 모양 틀을 갖추고 있는 이 모양 틀 속으로 이 시제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제품 위에다가 입구에다가 압축 공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깥쪽으로 이 시제품이 늘어나는 거죠. 고무풍선 늘어나듯이 늘어나서 이 금형 모양에 맞게 이 시제품이 확장되면서 플라스틱 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이 플라스틱 병을 페트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뚜껑을 조립해서 한 개의 플라스틱 병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순서죠. 그죠? 여기 이제 금형이죠. 그죠? 금형이고, 금형 속으로 시제품이 들어오고, 이 돌았는 시제품 입구에다가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공기가 들어가고, 이 공기에 의해서 점점 이게 팽창되죠. 팽창. 그죠? 팽창되고, 팽창이 다 끝나면 이런 완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플라스틱 가공 방법을 바틀 블로잉이라고 얘기합니다. 바틀 블로잉이라고 얘기하는 이 방법으로 대부분 다 용기들을 만듭니다. 플라스틱 병이라든지 뭐 기름통이라든지 일종의 그 공간이 비어져 있는 형틀들은 전부 다 이런 바틀 블로잉 방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제조공업을 통해서 이 삶의 질이 점점 향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머니하고 이 누나들이 이 빨래를 손빨래를 직접 했어요. 그 다음에 교통이 이 도로는 좁은데 차가 많아갖고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세탁기가 나오고, 그죠? 또 지하철을 이용해서 빠르게 수송이 될 수 있고, 편리하게 직업, 가정 생활을 할 수 있고, 그죠?
이런 수송 기술도 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어촌 농촌에 이 오밀조밀하게 오목조목하게 모여져 있는 이 농촌들, 그 다음에 이 수십 건에 해당되는 이 업무들이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또 컴퓨터를 이용한 이 OA 기술, 그죠? OA를 이용한 오피스 오토매틱을 통해서 굉장히 업무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생활은 굉장히 편리하죠. 모여서 살고 층간 소음은 좀 있지만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루어져 있고 좁은 면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또 그런 장단점이 있죠, 그죠? 자, 이런 이제 컴퓨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뭐 VDT 정후군도 있지만은 업무 효율적으로 봐서는 수작업에 비하면 몇 배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역시 또 이 제조 기술입니다. 또 4차 산업 사회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새로 생겨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시장 조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시장 조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시제품 만드는 것도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지만 요즘은 이 3D 프린팅이라든지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3D 입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며칠 내로 몇 시간 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형 자동화 설비가 굉장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소형 맞춤형 설비로 아주 저렴한 설비 투자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 우리가 지금 IoT라고 하죠. IoT라고 하는 이 사물 인터넷과 이 스마트 센서가 지금 한참 이 4차 산업의 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쪽도 자동화 생산 관리였는데 지금은 이 스마트 공정이라고 해서 CPS라고 해서 실시간 주문과 실시간 생산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 과정도 주문하고 재고 정리하고 이런 재고 관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의해서 능동적인 유통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배송이 되고 여러가지 체인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창고 없는 이 물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앞으로의 세상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자, 제조기술의 특성을 요약하면 자연에서 필요한 재료를 얻는다. 그 다음에 가공하여 새로운 형태와 성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여러가지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이 제조기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기술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목재, 그 다음에 금속, 플라스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가 되겠습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부엌칼의 제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절단, 가공, 열처리, 연마 요 네 가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사용되는 요 제조 방법을 선생님이 영어로 얘기했죠. 요걸 뭐라 할까요? 바틀 블로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틀 블로잉.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